예, 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하여튼 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작지 않은 시간 이렇게 들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뭐 또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저 역시도 뭐 이런 걸 알려주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알려주시는 분도 많지 않고, 저 역시도 스스로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는 이제 더 많은 이제 고급 식초 만드는 법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처음 좋은 술을 만드는 것까지도 한번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만은, 이제 차후에 그 형편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장담을 드릴 수는 없겠고요. 어쨌든 계획은 뭐 좋은 고급 식초도 만들 수 있게 해드리고요. 또 그 좋은 식초가 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술 만드는 법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한번 잘 알려드릴 수 있게, 또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생하셨고요. 이제 길게 왔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편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초를 이용해 식초 만드는 요 편이요. 이 꼭지의 마지막 편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아까 그 막걸리에 그 부유물이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팽화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팽화미가 토사구팽, 뭐 토끼를 잡으면 뭐 토끼를 잡은 그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이제 그런 많이 아시는 그런 사자성어 있잖아요. 이제 그때 쓰는 팽인데요. 삶다, 뭐 찌다, 이제 그런 의미에, 그러니까 그 팽화미를 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직접 담금 술보다는 조금 덜 하죠. 그 깨끗한 정도가. 그리고 이제 그런 지질이나 단백질 같은 게 많이 섞여 있고, 또 대량으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막걸리들을 부었을 때 거품이나 약간의 부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국자나 숟가락 같은 걸로 잘 소독한 걸로요, 물론 저어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나왔으니까 어차피 그 국자하고 이제 숟가락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그 이제 초막 얘기입니다. 초막. 그 이렇게 이제 정초하고 그 막걸리를 부어가지고 이제 식초를 안 쳤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막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바랄 거 아니겠습니까? 아휴, 또 제가 안 보이니까. 그 초막이 생기기를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 초막이 이제 보통 그 식초하고 정초하고 막걸리를 섞은 그 액 위에 초막이 생기는데, 그 초막이 약간 불투명한, 그러니까 한 2-3일이요? 빠르면 2-3일만 해도 초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조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초하고 막걸리 비율 2:1 정도로 섞으시고 30도 전후에 따뜻한, 그러면서도 이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적당한 공간에서 하시면 빠르면 3일, 이틀 3일만 해도 초막이 살짝 그 액체 표면에 약간 불투명한 그런 막이 생깁니다. 그건 이제 경험하시고 보셔야 아시죠. 그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살얼음이 낀 것 같다고 그래야 하나? 그런 느낌이 어떤 얇은, 그러면서 불투명한 막이 생기는데, 어쨌든 맑은 어떤 그게 술이든 식초든 간에 맑은 그런 물 같은 용액 위에 뭔가가 덮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 이게 초막이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기간적으로는 한 2-3일 정도면은 이제 생기기도 하고요. 빠르면 어떤 분 경우에는 2주 만에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빨리 생기면 2-3일 만에도 생긴다는 줄 아시고, 좀 더디게 생기셔도 그 더디게 생기는 그것을 너무 급해라 하지 마시고, 한 2주 정도까지는 반드시 생깁니다. 안 생기면 이제 술이 너무 독해서, 제가 첫 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술이 너무 독해서 초산균이 알코올을 먹고 식초를 만들어내지만 너무 독해버리면 그 술이 덜 독해질 때까지 그 알코올이 증발되고
초산균이 얼마만큼 힘들게 먹으면서 식초 발효되기 적당한 알코올로 떨어질 때까지 이제 발효가 안 되면, 그때까지는 이제 초막이 안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너무 독한 술로 만들면.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알코올 도수의 술을 이용해서 종초, 그러니까 보통 양조장 막걸리 이용했을 때 거기다 종초를 부어주면 뭐 빠르면 2, 3일, 늦어도 2주 정도 안에는 반드시 초막이 생기니까요. 그거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요. 그렇게 초막이 생기면은 이제 초막이 생기면은 이제 초막을 깨트려 주는 그런 걸 들어보셨잖아요. 식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식초를 만드는 초산균은 호기성, 공기를 좋아하는 균이기 때문에 그 용액의 표면, 그 식초나 알코올, 술의 표면에서 활동을 합니다. 공기하고 직접 닿아야 되니까. 그 공기를 호흡한다고 그럴까요? 하면서 발효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에 붙어서 발효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초막이 처음에는 약하게 생기죠. 약하게.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초막이 생기고 얼마간 지나면 이 초막이 두꺼워집니다. 근데 이 초막이 두꺼워지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는 들어가는데 초산균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저어준다고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초막 때문에 공기도 잘 안 들어가니까 저어준다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호기성 균인데 그렇다고 초산균들이 초막 위에 살 수는 없잖아요. 초막 아래나 옆에 붙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막 때문에 초산균들이 좋아하는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식초로. 그러니까 초산균들이 산소를 호흡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공기 중에 있는 또 초산균들이 내려앉더라도 초막 때문에 마찬가지로 못 내려앉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초막이 이제 2, 3일 만에 생기고 4, 5일, 5, 6일 되면 이제 초막이 나름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그 두꺼워진 초막 때문에 이 공기 중하고 이 식초 아래가 서로 초막으로 인해서 막이 생기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죠. 그럼 초산균들이 그 발효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것을 이제 초산균들의 발효 활동을 도와주고 공기하고 원활하게 만날 수 있도록 초막을 좀 깨트려 주는 겁니다. 근데 초막의 종류도 얼음처럼 생긴 초막도 있고요. 거미줄처럼 생기는 초막도 있고요. 초막의 종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무슨 김치 골마지나 우유병에 막 흔들었을 때 생기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젖산에 의해서 생기는 하얗고 좀 막 하여튼 우유가 뭐 어디 들러붙은 것 같은, 그리고 김치에 골마지 같은 것들이 들러붙은 것 같은 그런 기분 나쁜 초막이 아닌 이상한 그런 젖산 맛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드물게는 오염된 용기나 어떤 환경이라면, 아니면 이제 그 초산균보다는 효모균들이 더 활동을 많이 하고 식초니까 초산균이어야 되는데 다른 놈들이 활동을 해버리면 그건 어쨌든 유해균이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 효모균들이 또 어떤 발효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만들어지는 효모산막이라고 해서 가루곰팡이들처럼 생긴다고 그래야 하나? 흰곰팡이 비슷하게 막이 아니라 가루 같은 그런 것들이 생기는 그런 막도 있습니다. 그런 젖산막이나 산막 효모 혹은 뭐 효모산막이라고 하는 그런 기분 나쁘고 식초를 망치는, 결국 상하게 되는 그런 막이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은 초막이 생기고요. 그 초막이 두꺼워지면 어떤 공기와 그 초산균들의 만남을 방해하니까 초막을 좀 깨트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깨트려 주면은 그 깨진 초막들 사이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겠죠. 그리고 공기 중에 초산균도 내려앉을 수 있고요. 그런 이유로 초막이 좀 넉넉히 2, 3일 만에 만약에 초막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며칠 후쯤 되면 공기에 그렇게 내려오는 공기를 방해할 정도로 초막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초막을 깨트려 주셔야 되는데, 그 깨트려 주는 방법이 이 용기를, 유리병이었으니까요. 이 유리병을 잡고
흔들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니까 유리병을 잡고 으쌰으쌰 이 표면에 만약에 생겼다고 그러면 이 유리병을 잡고 이렇게 살살 흔들어 줍니다. 그러면 위에 초막이 흔들리니까 균열이 생기겠죠. 균열이 초막에 균열이 생기면 그 생긴 균열 그 틈으로 공기가 드나들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 방금 그 숟가락이나 뭐 국자 얘기가 나와서 시작이 된 건데 그 국자나 숟가락 같은 거 이용해서 그 소독을 하셔야지요. 그 끓인 물에 한번 해갖고 말리신다거나 뭐 하다못해 35도 소주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소독을 하신다거나 어쨌든 소독을 하신 다음에 그런 숟가락이나 국자를 이용해서 살살 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초산균이 발효 활동을 하고 요 표면 그 액체의 표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초막을 만드는 건데 이 초막을 너무 잘게 깨져 버리면 다시 지네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초막을 만드느라고 초산균들이 엉뚱한데 힘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산균이 하는 역할은 식초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산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너무 잘게 초막을 막 흔들어서 깨버리면 예, 초산균들이 다시 붙어 있으면서 발효 활동을 할 수 있는 초막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식초를 만들어야 될 쓸 에너지를 초막을 다시 만드는데 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이 덜 좋은 식초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잘게 깨버리면. 그러니까 너무 잘게는 하지 마시고요. 적당히 그냥 공기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분 그런 초막 덩어리들이 있을 정도로 해서 부분 깨져서 그 우리가 초막을 깨주는 어떤 목적에 부합할 정도로만 초막을 좀 깨주십시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도 제 경험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나무 주걱을 쓰셔야 된다, 뭐 나무 국자를 쓰셔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오신 것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나 이렇게 제가 드리는 어떤 그런 대로에 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스테인레스잖아요. 요즘에 뭐 무쇠로 만든 그런 국자나 숟가락은 없으니까요. 다 스테인레스, 녹 안 쓰는 스테인레스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쇠를 이용하면 발효가 안 된다는데요.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안 해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고요. 되려 그 나무 국자나 주걱 같은 데는 죄송합니다. 오늘 지금 날이 좀 그래서 제가 약간 근데 그 나무 주걱이나 국자 같은 데는 되려 깨끗이 소독되거나 아니면 햇빛에 노출해서 일광 소독이 안 되면 습기가 있으면 그 안에 곰팡이나 나쁜 유해균들이 더 살기가 좋은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마 같은 거에도 항상 햇볕에 소독을 해주는 이유가 그 도마에 물기가 있는 그리고 그 칼질을 하면서 생긴 그런 틈 사이사이로 나쁜 유해균들이 있을 수 있죠. 식중독균이나 어쨌든 우리 인간에게 해를 주는 그런 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습기를 먹은 채로 완전히 바짝 마르지 않으면 다른 음식을 조리하면서 그 도마에 있는 균이 옮겨갈 수 있는 것처럼 뭐 고기나 생선이나 채소를 다른 도마를 쓰라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그 도마에 고기를 썰면서 생긴 그 있는 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생선 손질하면서 생긴 균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고기, 생선, 채소 도마를 따로 쓰라는 이유가 그 나무 도마에는 균이 생식하기가 좋고 또 오랫동안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식초를 그런 나무를 이용해서 저어주고 그걸 제대로 소독이 되면 문제가 아닌데 소독이 안 됐을 때는 다른 나쁜 유해균을 식초나 술에 옮기는 그런 아주 나쁜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라리 스테인레스죠. 스테인레스 국자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제 경험적으로 뭐 그런 스테인레스를 이용하면 발효가 안 된다는 거 다 거짓말이고 틀린 말입니다. 그걸로 진짜 만들어 보셨다면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요즘에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이제
항아리가 무겁고 힘드니까 술은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만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스테인레스가 발효를 억제한다거나 뭐 발효를 방해한다는 그런 건 이제 틀린 말이고요. 되려 어떤 소독적인 개념, 위생이나 청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되려 스테인레스를 이용해서 젓거나 해주시는 게 더 좋다는 거요. 말씀이 나와서 그런 말씀 드렸고요. 스테인레스 국자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저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적당히 깨주고 또 다시 초막을 다시 깨주면 다시 들러붙습니다. 또 깨진 얼음이 다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초막도 깨주면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초상균들이 초막을 만들어내서 초막이 다시 붙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지나면 또 초막이 온전히 표면을 전체를 다시 다 덮습니다. 그러면 또 깨주시고, 그럼 또 깨진 초막이 또 다시 온전히 들러붙으면 온전히 표면을 덮으면 또 깨주시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시는 겁니다. 발효가 끝날 때까지요. 그리고 이제 유리병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흔드셔서 되는 경우, 그게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매번 소독하기가 귀찮고 힘들면 차라리 병을 흔드셔서 하는데, 대신 그렇게 흔드는 경우에는 매일 흔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막 초막들이 많이 깨질 수 있게 흔들어 주는 건 아니고요. 적당히 깨질 수 있는 정도로만 흔들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초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흔들면 이 가장자리에 그 초막들이 들러붙습니다. 들러붙어요. 희끗희끗하게 어떤 막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제 흔들면 흔든 그 위쪽으로 막들이 들러붙어서 약간 경계가 생깁니다. 그 막들이 들러붙은 것들에. 근데 이게 3, 4일 뭐 4, 5일 안 흔들어 주면 그게 굳어버리죠. 그러면 나중에 오래가 되면 그게 이제 색이 변색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지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이제 뭐 식초가 되는 동안에 다른 잡균들이 어지간하면 침범을 못 하니까 그것이 있다가 식초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안 좋고 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요 병을 흔들어 가면서 하실 때는 초막이 생긴 다음에 이렇게 거의 매일 조금씩 매일 한 번씩 흔들어 주시면서 그 들러붙은 초막들이 이 용액에 달 수 있게, 그러니까 수분 공급이 되는 거죠. 수분. 마르지 않도록 이렇게 흔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들이 마르지 않으면서 초막들이 적당히 깨질 수 있도록 흔들어 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숟가락이나 국자로 깨주는 거하고 흔들어서 깨주는 차이는 그 정도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매일 흔들어서 그 들러붙은 초막 찌꺼기들이 그래도 이제 마르지 않게 자꾸 식초에 닿아서 그 하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 목이 마르고, 제가 당도 떨어지고 이야기를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에너지도 좀 그렇고 해서 콜라를 마시는데, 콜라를 마시다 보니까 이렇게 트름도 나고 생목이 올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무슨 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이유로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 좀. 어쨌든 초막 흔드는 거거나 깨주는 건 그런 거고요. 시간이 어쨌든 이번에는 끝내야 되겠으니까. 그리고 이제 빨리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발효 기간 문제가 있습니다. 발효 기간. 얼마 동안 발효하면 되느냐에도 만드시는 분마다 그 발효 잡는 게 틀려요. 어떤 분들은 뭐 제 생각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2주 만에 식초가 발효가 끝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뭐 석 달씩 두어야 발효가 끝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분들도 뭐 나름의 다 경험들의 근거에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분들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이제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고 만드는 제 기준에서 설명을 드려본다면,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논문, 주로 이제 식초 관련 논문 같은 것들이나 이제 책 같은 것들이
식초가 관한 책은 많이 안 씁니다만, 특히 논문 같은 것들을 해서 이제 제가 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떤 검증 단계를 거쳐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맞습니다. 학술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도 그 이제 제 경험을 그런 논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생각하고 경험한 게 맞구나. 어떤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그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름 괜찮은 품질의 식초를 만들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만들면서 이제 제가 지키는 그 발효는 빠르면 20일입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항아리로만 만드니까 항아리 기준입니다만은 뭐 유리병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으로 제대로 만들어지, 가장 빠르게 만들어진다면 한 20일 정도면 발효가 얼추 끝납니다. 그리고 보통 한 달 정도면 발효가 완성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소위 발효, 그 이제 술이, 알코올이 초산으로 바뀌는 그런 발효예요. 그리고 이제 초막이 왕성하게 생기면서 식초가 만들어지는 그런 발효는 짧으면 20일, 길어도 한 30일 정도면, 20일에서 30일 정도면 발효가 끝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발효가 끝나면 바로 걸러서 거르기를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 안 드리고요. 제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20일에서 30일 정도면 발효가 끝나잖아요. 이제 20일에서 30일 어쨌든 발효가 이제 여기가 발효가 되는 겁니다. 발효가 끝난 겁니다. 이게 이 기간이 20일에서 이제 30일 정도인데, 어쨌든 이 발효가 끝나면, 발효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 식초가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발효가 끝나면 그 상태를 쭉 유지합니다. 얼마간. 이 유지하는 정도가 2달에서 석 달 정도면 이제 약간 산도가 약해지거나 식초가 좀 어쨌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2달 정도, 식초가 20일에서 30일 정도 완성이 되고, 그 식초를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천이나 면보를 덮어 씌운 채로 그대로 두어도 2달 정도까지는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어떤 산도나 식초, 발효가 완성된 그 식초로서의 그 상태를 2달 정도까지는 유지하고요. 2달 정도가 지나면 약간 이제 산도나 어떤 소위 식초로 말하는 톡 쏘는 그런 강렬한 산성의 맛이 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2달 정도까지는 그 만들어진 식초의 상태가 그 상태로 유지된다는 거고요. 밥이 다 됐다고 해서 바로 드시는 경우는 없잖아요. 밥이 돼도 얼마간 뜸을 들인 다음에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을 가하지 않고 그 자체 열로 뜸이 든 다음에 그 밥을 드시는 것처럼, 식초도 20일, 30일 사이에 발효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거르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는 열흘 정도, 열흘 해서 20일이면 제가 한 40일 정도에서 제 경우에는 거르기를 하거든요. 40일 정도에서, 그러니까 거르기가 아니라 발효를 중지시킵니다. 거르기가 아니라 발효를 중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호기성, 식초에 균이 들어가고 그 산소와 공기를 이용해서, 알코올을 이용해서 이제 식초를 만들었다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과발효가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 발효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가장 적당하게 발효됐을 때, 가장 알맞게 익었을 때 끊어줘야죠. 그 발효를. 그런 기준을 저 경우에는 4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만에 만들어진 식초는 20일 정도 뜸이 든 기간을 거치는 거고요. 30일 만에 만들어진 식초는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열흘에서 20일 정도의 죄송합니다.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아프네요. 10일에서 20일 정도의 어떤, 밥으로 치면 뜸을 들이는 기간 정도를 뒀다가 40일 정도의 이제 그 호기 조건을 현기 조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밀봉하는 거죠. 밀봉.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발효가 진행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온전히 이제 숙성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저한테 종초를 구입하시거나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설명해 드리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말로 설명해 드리면 그런데 어쨌든 20일에서 30일 정도면 발효가 완성되고, 그러면 열흘에서 20일 정도를 그 뜸을 들여서, 쉽게 말하면 그 40일 정도의 밀봉을 해서 발효를 멈추는, 그 정도가 제가 이제 하는 방법이고요. 또 저한테 종초를 구입해서 식초를 만드시는 분들한테 40일 정도면 이제 그 밀봉하시고 이제 발효를 중지시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 이때쯤에서 식초를 거르셔서 깨끗한 맑은 식초만 딴 병에 옮기셔서 뚜껑을 닫아 놓는 것도 방법이죠. 그 상태로 이제 숙성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항아리째로 저희 경우는 거르기는 더 뒀다가 하고요. 제 경우에는 더 맛을 들이기 위해서. 근데 보통 유리병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드시는 분들은 40일째에 그냥 맑은 식초를 거르셔서 그 다른 병에 넣고 뚜껑을 닫아서 더 이상 발효가 멈춘 채로 숙성에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더뎌져서 2달 요 만들어서, 그러니까 60일 정도 되는 거였죠. 60일까지는 그 식초 상태가 큰 변화 없이 되니까 그 60일 사이에만 이제 밀봉을 하시거나 걸러 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 안에 하려고 했는데 계속 바쁘네요. 그리고 그러면 빨리 간단히, 그리고 이제 거르기를 하실 때 시간이 몇 분 안 남아서요. 이걸로 요런 에어 호스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에어 호스가 철물점에 가시면 사실 수 있거든요. 요거보다 좀 두꺼워도 상관없고 얇아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런 에어 호스라고 그래서 투명하고 이런 호스를 구입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식초를 거르실 때는 이게 만약에 완성된 식초고 이제 앙금하고 이 맑은 식초를 구분해서 거르셔야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식초를 높은 데 두시고 그 받을 그릇은 낮은 데 두시는 거죠. 책상이나 탁자 위에 두시고 받을 그릇은 바닥에 두시고 이것을 꽂아서 맑은 식초 부위에만 두고 이렇게 입으로, 물론 입안에 침도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침을 좀 말리시고요. 이렇게 뽑아서 바닥에 그릇으로 받아내시면 됩니다. 맑은 식초 부분만. 그리고 이제 물론 입안에 침을 좀 말리셔서 하는 걸로 빼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설령 여기 침이 좀 묻는다 손 치더라도 이 식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균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침 속에 혹시 나쁜 유해균이 좀 있더라도 묻더라도 이 식초가 옮겨지면서 식초 속에 담기게 되면 거기서 다 소독이 되니까요. 뭐 위생적이지 않다, 불결하다,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유리병이나 이런 플라스틱 병으로 만드셨을 때 가장 쉽게 식초를 거르게 할 수 있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에어 호스를 이용해서 수압차, 높이의 고절을 이용해서 따라내시고 맑은 식초 부분만 따라내시고 이 나머지 앙금하고 좀 남은 식초는, 깨끗하지 않은 식초는 다시 종초로 사용하셔서 여기에 다시 막걸리를 부어주시면 이것 자체를 다시 종초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초파리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초파리가 뭐 식초를 만들면 안 생길 수는 없고요. 생기는데 이제 이 초파리가 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 초파리를 또 그렇다고 일부러 뭐 초파리가 있어야 식초가 좋다고 일부러 안 잡으시는 분들 계시나 보던데 그럴 필요 없고요. 초파리는 내 식초가 잘 익어가고 맛이 좋다는 것도, 사실은 식초보다는 술 반 식초 반일 때 술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초파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파리들 잡으셔도 되고요. 초파리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파리채입니다. 그 모기 잡고 파리 잡는 그거 있잖아요. 그 전기 파리채 이용하셔서 초파리를 잡아주시면 초파리 잘 잡히고, 그렇게 잡아버려 가지고 초파리가 없는 환경은 괜찮습니다. 굳이 뭐 꼭 초파리가 있어야 식초가 잘 만들어진다는 생각으로 초파리를 안 잡거나
초파리가 있어야 안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내가 전기 초파리 잡아버려 가지고 초파리가 없는 환경이어도 식초는 잘 익습니다. 대려 초파리가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도 있고, 그 이제 뭐 그렇게 들인 공액 돌아오며 타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초파리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이제 더 이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면 휴대폰이 자동으로 끊더라고요, 동영상을. 그러니까 네, 오늘은 바쁘게 끊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할 때 뭔가 생각이 다음 부족한 부분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꼭지를 하기 전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걸로, 이 꼭지는 정초를 이용해서 막걸리 식초 만드는 이 꼭지는 이걸로 끝을 맺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봐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식초 만드는 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